안녕하세요, SJTV입니다. 오늘은 연습하는 방법 7가지. 안녕하세요, SJTV입니다. 오늘은 연습하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유입니다. 연주를 혹은 연습을 잘하고 싶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실력에 마음이 급급해지고 될 것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서 제가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급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프로로서 활동을 해야 되고 늦은 나이에 악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연습을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스킬들을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뭔가 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연습들을 빠른 시간 안에 다 소화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연습을 했더라면 아마 좀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소화할 수 있었고 그 시간 안에 좀 더 성장을 더 많이 시켰을 수 있었는데 제가 그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일본에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실력적으로 늘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 선생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최대의 문제점은 여유가 없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해왔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진행했는지는 선생님이 그 과정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인 것들을 보고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사실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레슨을 해보니까 하루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그 연습을 해야 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제 마음을 급하게 갖는 거죠. 남들에 또 비교해서 뭔가 처지고 있거나 내가 빨리 연습을 많이 해서 또 그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워서 내가 연습을 하면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뭐 잠깐 반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들은 여유를 갖지 않는다면 굉장히 더디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해야 할 것을 천천히 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계획입니다. 1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가 생기면 이제 계획을 제가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 제가 연습을 하시는 분들 보면 계획을 짜지 않고 그냥 내가 악기를 바로 꺼내서 교재를 피거나 그 다음에 반주기를 틀어서 연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무계획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실력적으로 사실 느는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경험치에 대한 부분만 쌓여가는 느낌일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실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연습하고자 하는 것들을 월, 그 다음에 주, 일 단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까지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내가 하루하루 내가 하기 전에만이라도 계획을 짜서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연주자들의 워크샵을 통해서 이런 포인트를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다 하셔도 되는데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수첩을 사가지고 그날 연습해야 될 것들을 미리 한 5가지에서 10가지 사이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능률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첩에다 적어놓고 내가 악기를 꺼내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놓고선 그 연습들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를 표시하고요. 오늘이면 오늘 날짜 표시한 다음에 시간, 내가 어떻게 몇 분을 연습을 해야 될지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롱톤 같은 경우 몇 회를 할까, 그 다음에 스케일은 또 몇 회를 할까,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놓고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지 무계획적인 연습을 안 하게 되고 굉장히 계획적인 연습에 의해서 연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어려웠던 라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할 땐 이런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정해서 연습을 계획적으로 한다면 자기 개발이 될 수 있고요. 의미 없는 반복 연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중입니다. 계획까지 짰다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알맞은 계획은 집중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평소 어려웠던 부분을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근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또 레벨을 낮춰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없고 내가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그것들을 기초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연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처럼 계획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것들을 천천히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해지는데요. 근데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려면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연습하는 방법들이 단순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연습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롱톤을 내가 2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2회 동안에 효과를 보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롱톤을 하면서 내가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 라든지 호흡이 끊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음정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틀리지 않게 집중해서 2회 동안에 최대한 보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집중하기가 쉽겠죠. 근데 여러 가지로 연습하는 방법들이 이것저것 있다라면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연습 방법은 굉장히 심플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하는 방법을 계속 키워나가시고요. 사실 집중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만큼 집중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연습을 하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판단입니다. 판단은 항상 레슨 선생님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매일매일 레슨 선생님에게 물어보거나 레슨 선생님이 매일 체크해 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습을 해야 늘고 거기에 맞는 뭔가 변화가 생겨야지만 레슨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을 가지고선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매일 체크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연습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은 레슨 선생님이 자세하게 판단을 해주는 거 말고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자세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초보자인 경우는 더더욱 그것들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아주 크게 나눠서 뭐 yes, no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롱톤이다 그러면 소리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딱 들었을 때 소리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약간 나가야지 지금 소리가 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데 뭐 호흡이 뒷부분에서는 좀 더 작아지는데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짜잘짜잘하게 뭔가 그것들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연습 자체에서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판단은 꼭 그런 식으로 크게 yes, no 정도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이 됐다면 그것들을 녹음을 해보셔가지고 두 번째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느낌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부분처럼 연습을 했는데 녹음을 했을 때는 좀 더 적나라하게 그 부분들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듣고 체크해서 연습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반복입니다. 연습의 패턴이 정해지고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이제 반복합니다. 이제 무한 반복보다는 내가 계획에 맞게 반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에 대한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몇 번을 반복을 할 것인가. 근데 그 반복을 하는 횟수를 정해놓는 이유는 그 횟수 안에 내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집중적인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내가 무한대로 뭔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집중하는 느낌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횟수를 정해놓고 그 안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복을 최대한 너무 많지 않게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중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복을 하고요. 그 반복 안에서 몇 프로까지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자르다고 생각이 들어도 오늘 정한 횟수가 충분하다면 내일로 그것을 미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일 연습하게 되면 좀 더 내가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그 시간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손가락 연습을 하면서 왜 난 이게 계속 안 돌아가지? 이게 왜 자꾸 틀리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집중해서 반복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 연주자들 또 프로 연주자들이 계속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은 그 연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몇 번 연주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프로 연주자들은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게 되지만 또한 그곳에 가서 연주를 했을 때 그 횟수는 엄청납니다. 저도 리메이크로 첫 싱글 앨범을 에이니스라는 앨범을 냈는데요. 그 앨범을 내고 나서 행사장에 가면 사실 그 곡을 엄청 연주하게 되는데 꼭 무조건 연주하게 됩니다. 제가 그 연주 앨범을 낸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루에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3-4번 연주한다고 쳐도 엄청난 횟수를 제가 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연주하게 되면 그것들이 늘어가겠죠. 평소 연주했던 그 베이스 안에서 내가 새롭게 다른 라인들을 구사할 수가 있고 좀 더 화려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반복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반복하는 연습들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6번째, 연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곡을 한 곡을 정해서 연주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장단점들이 발견이 될 텐데요. 기초 연습들보다 훨씬 크게 내가 단점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주를 하고 나서 굉장히 좌절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연주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주를 할 때도 이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대로 차근차근히 계획에 맞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뭔가 무계획적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하고선 연주를 하게 되면 단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들어보고 그 노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듣고 그 멜로디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을 때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초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는 것이 완벽한 연습의 방법입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점검. 이렇게 연주까지 했다면 이제 장단점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또 플랜에 맞춰서 적어놓고 횟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또 그것들이 가능해진다면 연주로서 연결을 해서 장단점을 확인하고 판단을 해보고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이 연습하는 방법들을 패턴화 시켜버리면 분명히 한 달에 한 곡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곡을 연습을 하는데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곡을 정하더라도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음악을 듣기 이것이 사실 가장 큰 포인트이긴 한데 이것 또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습하는 방법 7가지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제가 얘기해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적으로 한번 짜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연주 생활 되시고요. 오늘도 SJTV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알람 설정 하시면 보다 빠르게 컨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JTV입니다.